엑셀은 진짜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 일을 많이 편하게 줄여주니까요. 그런데 이 고마운 엑셀도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매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를 하게 된 게 되고, 그 실수가 엄청나게 큰 사고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애매한 부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정렬하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0과 빈칸은 다른 겁니다. 그거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숫자인 숫자와 문자인 숫자 어떤 거지 이제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리고 찾기 바꾸기 되게 편리한데 이 찾기 바꾸기 때도 이 바꾸기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사용하실 때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부분 카피할 때는 또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저는 이제 대학 교수로서 이런 거 많이 쓰죠. 학생들 이름 있고 요거는 그냥 쓰기 귀찮아서 1, 2, 3, 4 그냥 한 겁니다. 네, 봐주세요. 그 다음에 점수, 애들 이제 학생들 과목의 시험 결과 점수입니다. 점수. 그리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우리 A, B, C 이렇게 학점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출석부, 보통 이름 순이니까 출석부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걸 받아서 점수를 이렇게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학점 부여할 때는 아무래도 이 점수를 내림차순이죠. 높은 점수부터 아래쪽으로 내림차순해서 이제 높은 점수부터 이제 학점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할 텐데, 지금 그러면 그걸 위해서 지금 이름 순으로 돼 있지만 학점 순으로 일단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정렬은 홈에 이렇게 정렬 및 필터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점수 클릭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하면 이렇게 점수별로 내려지죠. 그 다음에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죠? 순서가. 요 점수별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학점을 점수 순으로 위에 둘 A 주고 밑에 가운데 둘은 B 주고 밑에 둘은 C 줬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작업하고 실제 전산 시스템에 이제 넣으려면 그러니까 이름 순으로 돼 있거든요. 다시 이름을 오름차순으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클릭하고 정렬해서 이번에는 오름차순이겠죠. 홍길 1, 홍길 2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을 하면 원래 점수 넣었던 대로 이제 원래 순서대로 이름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점을 부여했더니 학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원래 95A고 90A였잖아요. 제가 A 부여했잖아요. 70, 75는 C 부여했는데 안 돼 있죠. 제가 넣었던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렬이 안 된 거예요. 요거 바꿀 때 이름 오름차순할 때 같이 정렬이 돼야 되는데 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A, B, D라고 돼 있죠. 여기에 C가 숨기기 되어 있었던 거예요. 숨기기. C, 숨기기 하면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있는 거죠. C는. 그래서 숨기기 취소하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데이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엑셀이 볼 때 빈줄이죠. 빈줄 있을 때 따로 있는 애예요.
얘와는 별개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정렬할 동안 얘는 정렬이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는 이게 뭐죠? 이게 없는 게 맞죠? 뭐 없는 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튼 뭐 굳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띄우고 싶다면 여기에 제목 위쪽 파트에라도 뭐 A 아무 글자라도 집어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이렇게 오름차수, 내림차수니까요. 점수별로 다시 부여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다시 이름으로 오름차수니까요. 정렬하면 이번에는 부여한 학점이 제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이게 정렬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정렬 대상 애들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붙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나라도 걸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게 더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그냥 트릭이죠. 연결고리 하나만 간단하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고리인가요? 뭐든 이런 식으로 남기면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협업할 때도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처음에 이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처음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일을 할 때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어가지고 숨기기 했다고 우리한테 바로 넘겨줬을 때 우리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해버리면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셨듯이 이 점수대로 학점 나가야 되는데 학점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 부여되는 거니까 엄청난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빈열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비어있는 게 더 좋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죠? 테두리 이런 거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빈줄 그러니까 빈거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사고는 너무 큰 거니까. 그리고 혹시 그래도 안전장치로 정렬하실 때 그냥 요거 정렬하지 마시고 요거 위에 그러니까 여기 뭐죠?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제목이라 그러나요? 이 정보들의 제목 항목들 선택하셔서 데이터에 가셔서 필터 활용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지금 필터 누르면 이렇게 뭔가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정렬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점수 있죠. 점수에 요거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면 요거 제가 색깔 좀 입힐게요. 색상 짙은 색 하면 요 보이시죠? 요 점수로 요거 해서 뭐 내림차순인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름으로 하고 싶으면 이름 오름차순 이렇게 요걸로 건드릴 수 있는데 자 요걸 왜 제가 권해드리냐면 원래 들어가 볼게요. 삽입이 빈줄이 있었고 요거 숨기기 있었죠. 숨기기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처음에는 요것도 색깔 없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았을 때 처음에 받든 하여튼 처음에 이렇게 일을 할 때 자 요 색 좀 입힐게요. 보기 좋으라고 색 좀 입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위에서 아까 데이터에 필터를 클릭하면 먹이면 자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 여기 필터 안 먹었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뭐야 이러면서 요거 C 숨기게 돼 있었구나. 요거 왜 숨겨져 있었지? 뭐 이유가 있었나? 이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시고 그죠? 다시 필터 취소했다가 한 번 더 클릭하면 취소되고 다시 필터 누르면 이렇게 여기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분리되었는지 붙어 있는지를. 그래서 저는 필터
꼭 그러니까 정렬할 때는 필터 먹이고 정렬을 합니다. 물론 불편한 건 있어요. 뭐냐면 새로운 뭔가를 정보를 추가할 때 있죠. 점수 학점 다음에 뭐 통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넣으면 다시 필터를 취소했다가 다시 설정해줘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추가할 때 필터를 또 2번 클릭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은 있죠. 그래도 그런 불편함보다도 그걸 안 했을 때 아까 봤던 이 빈 칸 때문에 생기는 그 사고 섬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학점이 잘못 부여되는 거니까 섬뜩하죠. 섬뜩해요. 이런 사고는 진짜 이런 사고는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이 사고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너무 무서운 사고이기 때문에 하여튼 애초에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필터 사용하면서 방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빈 거 사용하지 마시라. 특히 협업할 때 더더군다나 빈칸 말이 왜 잘 안 돼요? 하여튼 빈칸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각적인 거는 말씀드렸듯이 선 같은 걸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데이터 받았을 때는 꼭 확인 좀 해보시고요. 물론 필터 사용하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서운 부분 넘어갈게요. 네. 얘도 무서워요. 그래, 똑같이 무서워요, 다. 이것만 제일 무서운 건 아니고. 자, 2번째, 다 무서운데, 2번째는 0과 빈칸입니다. 0과 빈칸. 자, 여기 10, 0, 10이 있고요. 10, 빈칸 10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정보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방법이 더한다 할 때, 좀 약간 무식한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죠? 하나하나 다 클릭해서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요 그대로 카피하면, 그죠? 얘도 적용되는. 혹시 이런 기능조차 모른다면 일단 보고만 계세요. 나중에 제가 다음부터 또 할 테니까 지금은 아시는 분들은 뭐 알게 될 테니까요. 똑같죠. 둘이 결과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썸 해볼게요. 그러니까 합계 구할 때 그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하나하나 이제 더하기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썸이란 함수가 있으니까 썸이란 함수, 합계를 구하는 함수 이렇게 하면 되죠. 또 카피하면 그대로 40 똑같죠. 이러다 보니까 0이나 빈칸이나 똑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썸 할 때는 이게 같은 값들이 나오니까. 근데 평균 계산해 볼게요. average. 평균. average 함수.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8이고 얘는 10이에요. 이제 등장했죠. 다른 애가. 그러니까 차라리 다 다르면 알게 돼요. 0과 빈칸은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처음 접한 게 이렇게 합계 계산용으로 우리가 접했다 그러면 0과 빈칸은 같은 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근데 아닙니다. 평균. 그러니까 평균 계산할 때 0은 데이터 개수로 칩니다. 그러니까 얘는 40 나누기 총 5개예요. 그죠? 정보가 5개. 40 나누기 5예요. 5. 그래서 8 나온 겁니다. 근데 빈칸은 정보 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0이 합이 40인데 데이터 개수는 몇 개냐면 4개 친 거예요. 4개. 얘는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4분의 40에서 10 나오는 거죠. 데이터 개수 4개.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사실 설문조사할 때 0이란 값은 잘 안 하죠. 1점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무튼 경우에 따라 어떤 환경에
데이터가 이제 나올 수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0 입력해야 되는데 0 입력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내 기억에 썸 하니까 똑같은데 그럼 0이나 빈칸이랑 똑같은 게 그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0 넣어야 될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빈칸으로 둬버리면 안 됩니다. 다행히 썸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사고가 안 터지죠. 썸일 때는. 근데 평균 계산하는 용이었으면 사고가 터진 거죠. 그리고 그럼 0 써야 될까 안 쓰는 것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사고가 터지느냐 그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어떤 값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여 붙이기에서 곱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편할 때가 있어요. 다음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이죠? 빈칸이 0으로 바뀌어 버려요. 빈칸이 0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빈칸 부분에 아까 같이 편하다고 해서 그런 이제 기능을 사용해서 뭔가를 적용해 버리면 그 빈칸들이 전부 다 0으로 바뀌어 버리면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 함부로 빈칸으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빈칸 함부로 0으로 바꾸기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0과 빈칸은 다릅니다. 같은 결과를 낼 때도 있지만 다를 때 사고 터지니까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데 숫자인 숫자와 문자인 숫자가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각적으로 살짝 이거 보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오류 무시 이렇게 해버리면 사라질 때도 있고 자, 뭐냐면 얘네들은 숫자예요. 근데 요 표시 있는 얘는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뭐죠 이거 다운표인가요? 자, 이 숫자들 앞에 없습니다. 여기 앞에 다운표 요거 있으면 이제 문자라는 뜻입니다. 요 10은 똑같은 10들이지만 얘네들은 숫자 10이고 얘는 문자 10입니다. 문자 10. 요 앞에 얘 때문에. 이것도 보세요. 자, 는 더하는 건데 각자 셀들 클릭해서 더하는 걸로 가볼게요. 더하는 거 30 나오죠. 카피해서 요거 패스트하면 그대로 적용되죠. 이렇게 얘네들 거 되죠. 여전히 이것도 30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 10과 문자 10 더하기 해서 계산해줘요. 30을 더하기 했을 때는. 근데 똑같은 더하기인데 썸 해볼게요. 썸 30이죠. 카피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거 이거 썸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됐죠? 똑같이 이거 썸 했는데 썸이 20만 나왔습니다. 20만. 썸이란 함수를 할 때는 문자로 된 숫자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하기 하면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애매한 구석입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편리함을 위해서 엑셀이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복잡한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각자의 편리성으로 출발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의 목적에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썸이든 더하기든 똑같은 합계 내는 건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더하기로 이렇게 익숙해지신 분은 만약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엑셀 배울 때 더하기로 이렇게 하나하나 더한 걸로 하신 분들은 숫자 10이나 문자 10이나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함수 썸 하면 다릅니다. 에버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해보시면 되죠.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난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에버리지는 똑같겠어요. 왜 여기 요거 반년돼서 똑같은 게 아니고 값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99 바꿔볼까요? 8855로 바꿔볼까요? 5.
아유, 잠깐만요. 숫자가 됐네. 깜짝 놀래. 문자 5 가볼게요. 그대로.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어우, 아까는 이게 뭐라고 그러죠? 평균이 13개의 평균이고 요거는 계산 안 해서 12개의 평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거 숫자 5하고 이거 따옴표 맞죠? 따옴표 5 해서 문자 처리하면 다르죠, 다르죠. 요거는 10, 15의 평균이고 얘는 10, 10의 평균이고. 그러니까 문자 그러니까 숫자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가끔 이렇게 해주기도 해요. 해주기도 해서 그러니까 문자 5. 근데 만약에 오류 무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알 수 없어요. 그럼 불안하죠. 그럼 불안하죠. 네. 근데 웬만하면 엑셀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데이터 3개밖에 없는 거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외부에서 받은 데이터인데 뭐 웹크롤링해서 받은 데이터인데 숫자지만 다 문자로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을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선택해서 뭐죠? 이렇게 뭐 숫자로 변환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구석구석에 이렇게 문자로 된 숫자가 있는 경우는 아까 앞에서 했던 그 기능인데 그냥 1 어디 아무 때나 1 하시고요. 1 카피하시고 1 하시고 이걸 카피해서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이렇게 전체 선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셔서 곱하기 클릭하시면 확인 누르면 얘네들 다 숫자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문자 숫자에 숫자 1을 곱해버리면 다 숫자로 바뀝니다.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사용될 거예요, 계속.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죠? 그때 빈칸도 어떻게 된다고요? 1이 곱해져서 0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빈칸 말고에 곱해야 되는 거예요. 빈칸 말고에. 잠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1 해놓고 카피해가지고 그죠? 아까처럼 선택하여 붙여넣기해서 곱하기 1 해버리면 봐요. 그러니까 0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빈칸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는 아마 요거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있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동 옵션인가? 이동이 가서 상수? 개체? 빈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선택이 안 됐죠. 요거는 선택 안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거는 또 색깔 좀 다르잖아요. 살짝 얘랑. 그러니까 선택된 애 반전입니다. 그래서 빈칸 빼고 값을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영역을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빈칸은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숫자로 바뀌고. 자, 이런 것들 지금 뭐 이렇게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이걸 듣고 있을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신기해 보이시면 나중에 다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지. 다르다. 조심해야 된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죠? 신기하다. 이러면 안 되고 지금 이 수업의 이거의 목표는 그죠? 그러니까 사고 치지 말자는 겁니다. 사고 치지 말자. 엑셀의 애매한 부분들 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였죠? 숫자로 된 숫자와 문자로 된 숫자는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꾸기 가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 1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삽입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호에 있는 요 1입니다. 동그라미 1. 얘는 문자예요. 동그라미 1은 문자. 그 다음에 얘는 2라고 돼 있지만 가만히 보면 2라는 값이 아니고 요 B1을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1에 있는 값이 얘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자, 일단 얘는 숫자 1이고 얘는 문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자, 이거 해볼게요.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3 나오고 요거 해볼까요? 안 되죠. 요거. 그러니까 더하기도 안 돼요. 얘는 문자로 된 1도 아니에요. 그냥 기호, 그러니까 동그라미에 포함되어 있는 원1이라는 기호예요. 기호. 그러니까 더하기조차도 계산이 안 돼요. 오류 패턴이죠. 당연히 썸은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썸 하면 근데 오류가 아니고 그냥 0일 내나? 0이겠죠. 왜냐면 숫자가 없으니까 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이렇게 썸 하면 0 나오고 더하기 하면 오류 패턴입니다. 너 더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요거는 확인해 봤고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1이라는 걸 1이라는 1, 요 1을 뭐 3으로 바꾸고 싶다 가볼까요? 3으로 2로 3으로 2로 바꿀까요? 요거 2로 바꿔볼게요. 1을 2로 바꿔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어디냐면 찾기 바꾸기는 여기 찾기 및 선택 있죠. 요 홈에 있는 찾기 및 선택 가서 바꾸기 들어갑니다. 그죠? 바꾸기 들어가서 1을 2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찾을 내용 1 찾아서 2로 바꾸자. 바꿀 내용 2 해서 모두 바꾸기, 만약에 모두 바꾸기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모두 바꾸기 하면 이 화면 잘 보시고 제가 모두 바꾸기 클릭하겠습니다. 3개 항목이 바뀌었대요. 3개 항목. 자, 의도한 거는 요거였죠. 요거 하나였어요. 1 하나. 지금 여기는 물론 실제로는 데이터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몇 개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찾기 바꾸기 가서 1을 2로 바꿔달라 해서 모두 바꾸기 하면 3개가 바뀌었어요. 3개가. 자, 얘 1이 2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것도 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해.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엑셀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바뀐 거 보고 시급한 거죠.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일하다가 뭐라고 그러죠? 등골이 오싹 식은땀이 주룩 이렇게 되는 거죠. 뭐지? 이게 발견 못했었으면 사고 터지는 거죠. 사고 터지는 거죠. 이것도.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는 하여튼. 얘가 분명히 기호 1이었는데 원문자 기호 1이었는데 하여튼 찾기 바꾸기 할 때는 1로 인식하나 봐요. 물론 뭐 구글 찾아보고 하면 있겠죠. 이유는 귀찮아서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아무튼 깜짝 놀랍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저는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건 이겁니다. 찾기 바꾸기 할 때 얘가 는 B1이에요. 는 B1인데 자 보세요. 바꾸기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는 B2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 그러니까 우리 셀 주소죠. 셀 주소. 참조하는 셀 주소에 있는 주소 값에 들어가 있는 숫자 1도. 그러니까 그건 숫자 값 1이라고 본편은 없는데 우리가 데이터의 1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엑셀 내부적으로 지칭하는 애인데 그것조차도 바꿔버립니다. 다시 원래는 제가 여기 B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꾸기 했더니 그게 B2가 된 거예요. 저는 찾기 바꾸기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웠던 부분. 와, 나 이거 모르면 진짜 큰 사고 터질 뻔했네. 약간 아니면 이거죠. 옛날에 나 이거 사고 쳤던 거 아냐? 다행히 아무도 모르고 끝나서 그렇지. 뭐 이런 오싹함. 이것도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기 바꾸기 할 때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전한 거는 영역 지정해서, 그러니까 이거 나 어떻게 영역 지정하지? 이렇게 없는 거 이렇게 2개 선택해서 지금 컨트롤 눌렀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지정해서 그러니까 영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 바꾸기 한번 해볼까요? 모두 바꾸기 하면 그 영역 내에서만 바꾸기 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찾기 바꾸기를 안 하는 거죠. 지정된 영역 내에서만
하는 요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찾기 바꾸기 함부로 막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사고 치십니다. 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 터지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자, 그 다음 필터 부분 가볼게요. 아까 그러니까 정렬할 때 필터 사용하면 좋다라고,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필터에 되게 좋은 기능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건데 구분 1, 1, 2, 1 있고요. 그 다음 1은 아까 있고, 그 다음 값 1, 값 2 해서 뭐 어떤 값들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봐요. 우리가 구분 기준으로 1, 1, 2, 1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구분 요거 선택하시면 1만 이렇게 체크하면 2 없고 1만 체크하면 우리 눈에 1만 남깁니다. 1만. 2 안 보이죠. 정말 좋죠. 필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이란 구분 1이라는 애들은 값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뭐죠? 쭉 선택하는 거예요. 2부터 7까지 쭉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2, 3 요거 뭐죠? 4, 5, 6 없죠. 요거는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필터 먹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아니다. 부분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고 해주는 건데 아무튼 이 2, 3, 7을 해가지고 전체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삭제해버리면 삭제해버리면 봐요. 그것만 삭제돼요. 다 삭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였던 애들만 삭제해줘요. 숨겨졌던 애들은 살아남아 있어요. 다시. 좋죠? 그러니까 2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2만 선택해서 남은 애들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면 1만 남는 거죠. 1만. 진짜 편하죠? 근데 요 편리한 게 자 보세요. 요때는 또 이상하게 안 됩니다. 다르게 됩니다. 다르게. 1만 선택해서 1의 값 2들을 값 1의 값으로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죠? 값 1과 값 2가 다른데 지금 10, 20, 30, 40, 50, 60이고 다 100입니다. 다 100. 근데 구분 2는 그대로 두고 현재 그대로 두고 구분 1들만 값 2는 값 1로 대체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값 2에 값 1을 복사시킬 거예요.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 1들만 복사할 거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언제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필터 먹여서 이렇게 1만 선택하시고 그죠? 1의 값 1들을 카피해서 값 위에 갖다 붙이면 되겠구나 해서 여기서 페이스트를 컨트롤 V를 하시면 요거 안 바뀌었죠. 지금 10, 20, 60을 카피해서 간 겁니다. 10, 20, 60. 자,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10, 20, 60. 원래는 홍길 6이 바뀌어야 되는데 60으로. 홍길 3이 바뀐 거예요. 요게 카피하는 거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카피하지만 지금 숨겨져 있는 4, 5, 6에서 4겠네요. 4에 들어갔을 겁니다. 숨겨져 있는 애들에게도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요 60이 여기 안 가고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3개가. 그러니까 필터도 삭제할 때는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부분이죠. 부분 영역 선택해서 카피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카피는. 자, 이처럼 오늘 제가 5가지 제 개인적으로 겪었던 등골이 오싹했던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갔으면 진짜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는 모르고 한 실수가 용서가 되기 어려운 큰 사고로 이제 번질 수 있는 그걸 5개 정도 얘기했습니다. 5개. 물론 요거는 제 경험에 따른 거니까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지금은 5가지입니다. 그죠? 정렬할 때 조심하시고요. 빈칸 한 칸 자체가 비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 시각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 가급적 사용해서 하시고요. 0과 빈칸은 다르다.
숫자인 숫자와 문자인 숫자는 다르다. sum, average 할 때, 얘도 sum, average 할 때였죠. 아, sum은 같았네요. average 할 때.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 할 때 바꾸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 레퍼런스, 그 뭐죠? 링크조차도 바꿔버린다라는 거. 링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필터 같은 경우는 부분 카피 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입니다. 네. 사고 치지 맙시다, 우리. 마칩니다.